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예비시모 때문에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된 이별은 아니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 때문이죠. 그 사람은 참 좋은데 엄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한 남자친구가 조금은 안쓰럽네요. 어쨌든 친한 친구가 썰TV를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연들은 하나같이 장난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 사연 또한 범상치 않아서요. 한번 올려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빠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는 병원장이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세우신 병원을 아빠가 이어서 운영 중이십니다. 또한 아빠는 그 병원을 제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기에 제 10대는 항상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너 점수가 이게 뭐야? 아주 난장판이구나. 너 이런 식이면 대학 못 가?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는 거니?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의사가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고 먹을 때 너는 공부해야지 태평스럽게 행동하여 시험을 망쳐버리면 수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와 닮았다면 공부 실력 하나는 자연스레 타고났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노력을 안 한다면? 아니면 의지가 부족하다면인가? 제게는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의사. 당연히 나도 의사로 될 예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일정을 강요했고 시험에 실패한 날은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나는 내 관심 분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의사가 될 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죠. 어느 순간 아빠의 강요가 부담스러워졌고 성적이 하락하며 아빠와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빠의 딸로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빠처럼 의사가 되긴 쉽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실력도 부족하고 그런 자질도 없는데 왜 의사가 돼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의사가 되길 원한 적이 있었나? 아빠는요? 한 번도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 나는 의사가 되길 원하지 않아. 아빠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왜 내가 의사가 돼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공부도 지겹고 싫어. 실력도 안 되는 데서 날고 긴다고 하는 애들 따라가느라 매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나는 안 돼. 매일매일 점수는 떨어지고 벌어지는 격차를 실감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했는지 아빠가 알아. 그래, 알아. 너 지금 이거 하고 스트레스야? 아빠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해.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노력해왔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고귀한 것입니다. 피와 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직업이라고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아빠의 욕심인데요. 할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요? 아무렇게나 살고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직업을 갖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요? 너네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게 없어요. 남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거죠. 너도 봤잖니. 의사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것이야. 그래서 내 딸도 나와 같은 의사가 되길 바란 거고 다 너 좋으라고 이러는 건데 왜 아빠 마음을 몰라주니? 거짓말하지 마. 위산이면서 날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지 말라고. 이럴 거면 날 뭐 하러 나왔어? 아빠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정말 엄마가 불쌍해.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날 낳느라 희생을. 엄마가 가엾다고 뭐? 말하기 힘든 속사정이지만 엄마는 제가 태어나던 날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란 사람을 사진으로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엄마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하는 아빠를 지켜보았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셨죠. 엄마의 존재는 알지 못하지만 여성으로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나를 낳은 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간호사인 엄마와 결혼했냐며 생각했죠. 그랬음에도 엄마가 살았으면 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제 말에 아빠는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살면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아 먹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한 분입니다. 얼마나 값진 삶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당신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래, 만약 당신이 이렇게 못된 놈이라면 당신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리는 편이 더 낫겠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후회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더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사라져 버릴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나 없는 셈치고 아버지 혼자 편히 잘 살아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저는 점점 더 반항심을 키우게 되었고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짐을 들고 들어온 손녀딸 때문에 놀라셨지만 아빠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빠가 공부 가지고 뭐라고 하든 그래서 짐을 싸들고 온 거니 아휴. 그래, 너도 이래저래 힘들게 했지. 그래도 이렇게 집을 나오면 어쩌니 아빠가 걱정하겠는데 오늘은 이만 차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요. 날 낳은 거 후회하기만 하지. 할머니, 나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를 보면 엄마를 생각하게 되어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고 아빠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과 놀며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공부로 바빴지만 아빠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난 여기 있으면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한번 제대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저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면 나에게 말해봐. 아버지에게 잘 해보세요. 할머니는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시며 지내주시지만 아버지는 제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차마 찾아오지 못했고 많은 연락을 했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3 때 처음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갔죠. 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그게 뭔데?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처럼. 할머니가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엄마, 누구보다 좋은 간호사였다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의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도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간호사고 할머니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시로 간호학과 지원하려고요. 그래, 우리 손녀가 하고 싶다면 해야지. 어느 날에 엄마도 나에게 그러더라고.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 모습이 어째서 너와 똑같은지. 넌 엄마를 닮아서 꼭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그렇지만 사실을 알았을 때 아빠가 심하게 반대할 거야. 의사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내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너가 집을 떠난 후로 후회한 것 같더라. 옛날에 내 마음을 무시했던 걸 말이야. 만약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부탁했어. 아빠야.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얼마든지 꿈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으니 그리고 이제 아빠를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 의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던 아빠가 할머니께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에 참으로 놀랐다. 집을 나온 이후 아빠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얼굴도 보지 않았다. 아빠는 몇 번이나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만 지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했다. 아빠의 그런 노력을 알게 되었음에도 쉽게 연락을 취거나 집으로 찾아가지 못했다. 프로페셔널 타이밍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없었다. 버린 이야.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아빠와 연락만 주고받는 것으로 사이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던 간호학과를 들어가고 몇 년 후 졸업식을 맞이하는 날,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졸업 축하해. 어떻게 왔어? 병원에서 바쁠 텐데, 바쁘다 해도 와야지. 하나뿐인 딸의 졸업식인데. 못난 아빠라 해도 꽃다발을 주고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아빠, 와서 불편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럴 리가. 아빠가 와줘서 고맙단 거야? 그냥 생각 못했어. 아빠는 의대 졸업한 딸을 원했으니까 그런 못난 딸 뭐 예쁘다고 축하해주러 오실까 싶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당연히 와야지. 아빠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지지해 줄 거야? 너무 늦게 알게 됐어. 내 딸의 마음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넌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내 엄마처럼 이렇게 보니 젊은 시절의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오랜만에 봐서 서툴러 했지만 아빠가 와서 내심 기뻤어. 아빠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졸업식을 마무리한 이후 그동안 쌓인 앙금을 모두 풀어내며 진정한 아빠와 딸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의사와 연애하게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엄마 때문에 결혼 문턱을 넘기 힘들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더라? 어머니를 나 그쪽 어머니라고.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엄마, 왜 그래요? 너, 엄마가 이 결혼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딴 애랑 결혼해? 엄마, 제발 쟤와 함께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함께 일한다며 그것도 간호사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아가씨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설정하려는 건가요? 언감생심, 누굴 놈을 봐. 내가 고작 간호사 며느리를 보자고 고생해서 아들을 키웠겠냐. 그러니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당장 헤어져. 결혼 준비에 별 차질 없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큰 산이군요.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직업이 간호사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반대하시는 걸 왜 말 안 했어? 자기는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엄마가 반대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서 말 안 했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속상해 할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웠어.
그래도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 그랬어야 했네.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미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결혼이 괜찮을까요? 문제 없어요. 자식이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오래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설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이 차질 없이 준비될 거니까. 아니면 한번 어머님과 따로 만나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설득할 거예요.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 문제로 예민해하고 계시니까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만나서 담담을 지어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꿈 알렸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신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 그저 예비 신부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몰래 핸드폰을 뒤져 번호를 알아냈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누구시죠? 저번에 인사드렸던. 뭐야, 내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야? 내 아들이 알려줬어. 아니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전화한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웃깁니다. 간땡이가 제대로 부었군요. 제게 뭔가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해오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든 저는 결혼 허락을 못 해줄 거예요.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만나서 제대로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전화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 좋은 말 할 때 아들하고 헤어져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하지 말고 얼굴을 봐주시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내 얼굴을 왜 봐? 뭐, 예쁘다고? 그래도 얼굴을 봐주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제안해주신 사항이 그대로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좋겠네요. 그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입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제게 대한 편견이 없으실 것이고 결혼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통의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놀리고 계시네요. 모든 간호사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우리 아들에게 꼴보기 싫은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을 보러 오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참말로 말고 좋게 경고할 텐데 빨리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 제게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보통 간호사 아니라고 제 직업만으로 절 판단하시겠다는 게 어떤 식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니 아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는 거라고. 이 바닥에서 보듯이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와 주세요. 그러면 나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아주 잘만 떠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우리가 백조가 되는 줄 아나? 그래서 청소부라면 그렇게 해줄게. 나야말로 너를 도와주기엔 너무나도 어렵다. 딱 기다려. 제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직업이 그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침내 성공하더라도 그것을 시도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알았다면 그때 헤어지는 것이 맞는 선택일 텐데 그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결혼이 모든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 직업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나는 병원장의 딸이라는 점을 안다면 난리를 쳤던 그녀의 어머니도 꼬리를 내릴 거라 믿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환자를 보고 있던 중에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지체된 간호사가 간호사라고요. 뭔데 있는 척으로 대단한 계집애인가요? 빨리 나오라고 안 나와도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울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군요. 당신이 올 때라고 직접 눈으로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왔어요. 너에게 요절을 내리려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후회하는 거야? 그냥 좋게 헤어질 걸 괜히 더러운 모습을 당한다 싶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일하는 곳이에요.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 같은 사람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이 차릴 거 아니냐고. 그래, 내가 경고했지. 좋게 말할 때 헤어지라고.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너 때문에 요즘 아들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 줄 알아? 떨어질 때 떨어질 거야. 왜 이렇게 즐겨? 내가 직접 너 일하는 걸 본다고 마음이 달라질 줄 아니? 나 너와 작정하고 망신을 주려고 찾아왔어. 여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 우선 나가세요. 나가서 따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어디서 계속 어머니라고 나처럼 며느리 두기 싫어. 아주 죽을 만큼 싫어. 너는 누구길래 내 소중한 아들인 내 인생을 망치려다가 너만 아니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들어와. 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다는 자리 다 맞다고 할 때 내 안이 무너져.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야. 간호사나 부부랭이 주제에 누구를 봤다고 내 주제를 알고 만나야 하는 건데 너는 누군지 망치려고 의도했단 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통 간호사가 아닐 거야. 참 너를 보니 기가 죽어서 뭐든 될 것 같니. 너는 누군데 내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지 생각한 거니. 주제조차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미쳐버린 것 같구나.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무리 결혼에 반대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싫으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저한테 한 번도 제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본 적 없어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 일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간호사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보세요. 환자를 살리고 보살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요. 전 어머님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진 편견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모르실 겁니다.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간호사들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러니 무례한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그래요.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이겨야 한다는 거죠. 어머님은 떨어지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으실 건가요? 저랑 아들이 헤어질 경우 이 병원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겠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왜 일을 못하는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조잡한 말로 얼굴을 못 비켜. 내 얼굴 팔릴까봐 너한테 걱정도 팔자구나. 지압가림이나 할 것이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 거야? 술서를 집어치우고 너는 걱정해. 병원에서 나가는 거는 내가 될 테니까 열심히 일이나 할 것이지.
의사한테 꼴리나 친다고 동네방네 소문날 걸. 원래 남자보다 여자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더 지독한 법이거든. 우리 아들은 인정받는 의사라서 있다는 일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어. 좋은 집안에서 선질이 밀리게 들어오는 판국에 무서울 게 뭐야? 괜찮은 집안의 딸내미 하나 선택해서 결혼시키면 그만이라고. 그게 저희의 것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말했잖아요. 저랑 결혼해요. 어머니 아들, 제대로 날게 단다고. 이 미친 거 진짜야? 끝까지 나를 가지고 놀리는구나. 내까지 넘게 두고 내 아들을 다루려 하려 해. 너 내 손에 죽어봐. 남자친구 엄마는 제 말 다 끝나기도 전에 눈이 돌아서 다가왔고 머리칼을 잡아 흔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기름 모르겠니? 너 같은 놈은 제대로 당해봐야 해. 그럴 때야 정신 차리겠지. 내가 아주 머리털이든 털은 다 뜯어놓는 거야. 한번 제대로 맞고 해봐. 시몬은 거칠게 내 머리칼을 잡고 흔들었어. 그러자 구경하던 간호사와 직원들이 서둘러 뛰어들어 시모를 떼어놨다. 시모는 분해하는 듯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다. 이거 나나? 이거 안 나? 내가 망할게. 집에 요절 좀 낸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려? 당장 이거 안 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남자친구 엄마는 힘이 장사였다. 장정 둘이 막아도 초인적인 힘으로 제게 달려들었다. 그때 멀리서 이 사태를 본 아빠가 다급히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빠의 등장에 모여있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뭐라 할 것 없이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병원장이라며 인사했을 때 남자친구의 엄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후에 잡고 있던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저에게 대한 태도와 정반대로 굽실거리면서 인사했어요. 아이고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김진혁 의사의 엄마입니다. 제가 너무 설레었죠.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척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듣지 못하고 제 아들을 꼬셨어요. 불효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됐으니 잘 나왔네요. 병원장님, 이 사태를 직시하시고 병원 내 규율을 제대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일하러 왔으면 환자를 구제하고 보살피는 일을 할 것이지 의사를 괴롭히는 일은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의사를 괴롭히다니 업무 태만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외모를 봐도 눈에 띄는 게 돈 많은 남자 유형 같아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런 행동은 즉시 멈춰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신경 쓰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면 상태인데도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야 했어요. 제 분수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엄마는 병원장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신나게 말을 해대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급하게 아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적인 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남자친구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는 그런 저를 막아서 제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느냐, 병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병원장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쓰고 도는 거요. 아니, 제 말 다 들으셨잖아요. 저 계집애가 귀한 내 아들을 꼬셔서 팔자를 고치려 했더니 분수조차 모르시다니요. 지금 누구신가요? 분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마음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므로 신성한 병원에서 불량 행동을 벌이고 귀한 내 자식까지 모욕하시다니 참을 수 없군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딸이란 말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폄하하고 모욕하시던데 간호사가 바로 제 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더니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다니요. 아버지, 제가 맞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너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간섭할 생각은 없어. 너만 좋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이런 엄마를 가진 사람은 안 돼. 남편을 사랑하고 시부모를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려워하냐면 당장 헤어져야 해.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병원장님으로 부르며 아빠와의 관계를 숨겼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해. 그런데 이번 일로 아빠는 대놓고 제가 딸임을 밝힌 거야. 그리고 매우 화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엄마를 쳐다봤어.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입이 떡 벌어져서 기겁했어. 그러다 이내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니잖아. 간호사가 병원장님 딸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병원장님의 딸이 이렇게 간호사일 수 있는지. 의사도 아니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시끄러워.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예의가 있다. 간호사를 부르면 딸아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게 믿으라고 가족 증명서라도 가져다 보여야 하나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맹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몰라볼까요? 제 딸 맞아요. 그리고 자식이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직업을 통해 딸을 가치 있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고 저 혼자 열심히 키워온 딸입니다. 비록 아버지로서 딸의 마음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받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길래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까? 또한 그것도 이 신성한 병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병원장님 딸이라고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으십니까? 즉시 우리 딸에게 사과하십시오. 간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제 아내 또한 간호사였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따라 좋은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우리 딸입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내 딸을 이렇게 구타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번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빨리 사과하십시오. 아니, 제가 봐도 이 일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는데 얘가 병원장님의 딸이란 걸 모른 채 아버지가 엄청난 소란을 피우는 도중 당황한 남자친구의 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연히 대처했습니다. 그 어지러운 도중에 남자친구가 변명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병원장님,